자, 그러면 상표법은 법조문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프린트물의 그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상표법 법조문 돼 있죠. 크게 이제 238조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12장까지 해서 크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색상을 달리하거나 표시한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색상을 달리한 부분이 있죠. 실제로 이거를 법조문을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 중요 조문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 중요 조문도 솔직히 뭐 한 글자 안 빼고 막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는 저는 외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번도. 왜냐하면 그거를 법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 것들은 솔직히 외우지 말래도 하도 많이 보게 되니까 외워집니다. 너무 간단해서.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막 되게 막 세네 줄 되는 법 규정을 억지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키워드, 법조문이 어떤 요건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만 이해하고 그 중요한 키워드만 암기를 하셔서 쓰실 정도가 돼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거 법조문을 토시 하나 안 빼고 쓰는 일이 없어요. 그걸 오히려 요약해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2차 시험에는 법전이 주어지는데 그걸 베껴 쓰는 건 누구든지 잘 하거든요. 예전에 법전을 들고 들어가지 않을 때는 무조건 법조문을 외워야지만 그것들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2008년도, 200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부터는 법전이 주어져요. 2차 시험 때는. 1차 시험 때는 법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1차 시험에는 실제 보면은 시험 문제 1차 시험을 보면 옆에 법조문이 딱 적혀요. 문제 같은데. 불사용 취소 심판. 그러면 우리가 법조문을 외우고 있지 않아도 거기에 119조 뭐 1항 3호라고 적혀서 나와요. 실제 문제를 낼 때. 그냥 뜬금없이 아무 내용도 없이 법조문을 언급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법조문을 암기하는 스터디를 한다거나 그건 저는 솔직히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토시 하나 안 빼고 외울 시간이 없습니다. 키워드를 위주로 암기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를 막 조사까지 하나 안 빼고 암기할 일은 없다. 그걸 추천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시간 싸움이에요. 같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표법만 하시는 게 아니라 민법, 특허법을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민법은 외워서 쓸 정도가 아니더라도 문제는 풀어야겠죠. 하지만 특허법 그리고 상표법 이 두 과목은 나중에 2차 시험의 필수 과목이에요. 2시간 동안 16페이지나 되는 약간 A5, A4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 크기의 답안지를 16매를 써야 됩니다. 2시간 내에. 그러려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 법조문을 달달달 써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를 풀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하게 되고요. 실제로 키워드 위주로 써야지만 채점위원이 좋아해요. 보기가 편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법조문이 뭐가 중요한지 감만 잡으시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걸 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 배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1, 2차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몇 번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본인이 아시게 돼요. 그리고 문제 풀고 뭐 기출문제. 근데 이제 그냥 막상 알기 어려울 때 이런 걸 보면서 표시를 해 놓으세요. 1차 공부할 때 이런 게 좀 중요하지. 뭐 저도 이제 기본 강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별표 3개, 여기는 별표 2개, 별표 1개, 여기는 뭐 조금 세모,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중요도를 나눠서 항상 모든 시험 공부할 때 A급, B급, C급을 나눠서 공부량을 해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다 A급으로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평이하게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해가 좀 필요하고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을 당연히 공부량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많이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여기는 제 강의는 지금 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뭐 대학교도 아니고 학문만 전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학문 수준이 낮다 이건 아닌데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제 지금 강의나 이런 걸 듣죠? 고득점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것도 시험 대비. 나중에 뭐 학문적인 뭐 다툼이 있거나 학설, 그다음에 판례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합격하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가서 더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목적이
변리사 시험 합격입니다. 그것도 상표법 과목 중에 상표법은 고득점을 받기 위한 거니까 효율성이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접근 방법, 그래서 큰 그림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법조문이 이렇게 구성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판례라고 돼 있죠. 그럼 판례라고 하는데 거기 심결 번호 표시해 주시고요. 심결 번호, 그 다음에 중간중에 로마자 2 이렇게 돼 있죠. 판결 번호 그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나중에 심판, 소송 뭐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릴 건데 심판은 우리가 특허청에 있는 행정청에 있는 특허 심판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세무심판, 뭐 특허심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용어를. 그거는 행정청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경우. 어떤 절차적으로 한 게 특허청에서 한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판원을 갖추는 거죠. 바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게 심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사소송이라든지 뭐 손해배상 아니면 침해소송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실제 심판에서 한 게 내용이 조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더 다퉈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쪽은 이제 보통 특허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특허법원, 대법원 그런 것들이 이제 판결이라고 해요. 판례 거기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걸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 또 자세히 해드려요. 판결번호 구분법 심판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심판에서 언급드릴 거니까 판결번호 구분법 돼 있죠. 나중에 민사사건 뭐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이고요. 특허 우리가 이제 특허 뭐 무효를 한다든지 이럴 때 심결 취소 소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번호로 이게 어떤 사건인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연도 숫자 2008 뭐 그다음에 숫자 이렇게 쓰는데 그 별표시가 있죠. 그 별표시에 따라서 주로 이제 우리 변리사들이 공부하는 판례가 보통 허 또는 후, 다 이런 거 붙은 판례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보통 다라고 붙은 걸 많이 보시게 돼요. 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에서는 이제 후 붙은 거, 특허나 상표 이런 데서. 그러면 판결 번호라는 걸 이제 나중에 뭐 제가 굳이 이런 걸 설명 안 드려도 나중에 그런 어떤 중요한 판례들은 번호로 다 이렇게 구별을 해놓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판례구나. 판례 번호인데 이거는 특허 쪽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민사 쪽에 관련된 거구나. 감을 잡게 됩니다. 나중에 또 이제 변리사 1차 시험 다 끝나고 이제 2차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을 배우면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그 전에 이미 알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소송의 절차까지 아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소제기부터 실제 결론이 나고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또 뭐 판결에 대해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 중간에 절차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2차 필수 과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제 우선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법률 용어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 이제 민법이든 특허법이든 뭐 하나도 뭐 안 들으신 분들 가볍게 보시고요. 민법을 지금 공부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조금씩 다 아시는 내용이거나 많이 보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좀 익숙하실 거고, 그러니까 전혀 부담 없이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보게 되는 용어들이다. 근데 미리 좀 알아두면 접근을 할 때 편하겠죠. 우리가 지금 상표법 또는 법률 지금 동네에 왔어요. 한번 길을 훑어보는 겁니다. 이런 길이 있나 저런 길이 있나. 자, 그러면 프린트물은 6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표법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법 조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제2조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1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숫자 1 이렇게 쓰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읽냐 하면 이제 우선은 이제 한글로 돼 있죠. 제 몇 조. 뭐 이거는 뭐 법률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뭐 법 제 몇 조에 따라서 뭐 한다. 뭐 도로교통법 제 몇 조에 따라서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 한다, 뭐 위반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를 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동그라미로 표현했으면 항입니다. 항.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숫자로 표현했죠. 요거는 호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요거는 제2조 2랑 1호죠. 그래서 조항호 이렇게 순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가 없이 이런 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목, 나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항호목 순서대로 하는데 호가 없이 조항목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보통은 이런 순서대로 법률 규정이 쭉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읽을 때 순서 이렇게 됩니다. 조항호목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가운데 점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에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점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점으로. 그러면 좀 대등한 것들을 나열할 때 보통 씁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쉼표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대등한 걸 나열할 땐 이제 가운데 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것들을. 그래서 거기도 표현하면 근데 원래 대등한 걸 주로 연결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단어를 연결하거나 유사 의미의 단어의 연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연관성을 가지는 거. 그다음에 양가로 4번 뭐 다른 법률 상표법엔 이런 건 없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 뭐 3.1 운동 할 때 날짜를 나타내죠. 3.1. 그래서 뭐 여러 법률을 보다 보면 이런 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표법에서는 좀 대등한 것들을 좀 나열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쉼표로 했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문제되지는 않는데 그냥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